요양보호사 자격증 한 번 시험으로 끝내기 라니센과 요양보호 수업입니다. 오늘은 또 37회 요양보호사 기출문제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을 보시면 요통을 하면서 물건을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두 발을 모아 지지면을 좁힌다. 물건을 몸에서 멀리 든다. 몸의 무게중심을 높인다. 무릎을 굽혀서 자세를 낮춘다. 방향을 바꿀 때는 허리를 돌린다. 우리 요통을 예방하면서 물건을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발을 모아서 하는 게 아니라 두 발의 지지면을 넓히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무게중심을 낮춰야 되고 그 다음에 물건하고 몸에서 멀리 두게 되면 허리가 무리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가까이에 가고 그래서 물건을 가까이 가고 그 다음에 무릎을 굽혀서 자세를 낮춘다. 이게 맞죠. 그리고 허리는 곳곳하게 펴고 그리고 방향을 바꿀 때는 우리가 허리만 돌리면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몸 전체를 돌려서 바로 움직여서 조절해서 몸을 돌리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답은 무릎을 굽혀서 자세를 낮춘다. 그리고 항상 우리는 양손으로 들어올 때 허리를 펴고 무릎을 굽혀서 몸의 무게중심을 낮추고 지지면을 넓히고 무릎을 펴서 들어 올리고 그리고 방향을 전환할 때는 몸 전체를 허리를 돌리지 않고 말을 움직여서 조절하도록 하고 그리고 물체하고는 최대한 가까이 위치하도록 하고 그리고 다리를 펴서 들어 올리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여기서는 4번이 답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7번을 보시겠습니다. 요양보호사가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몸에 걸린 대상자와 접촉하여 증상이 나타나면 치료를 시작한다. 결핵 대상자가 완치될 때까지 접촉하지 않는다. 머리니 감염 대상자와 수건 공동으로 사용한다. 기침을 할 때 손으로 입을 가리고 한다. 노로 바이러스 감염된 후 2, 3일간 요양 업무를 중단한다라고 했는데 우리 몸에 걸린 대상자들은 보통 어떻게 해야 되냐면 대상자라든지 동거가족, 요양보호사까지 모두 동시에 치료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대상자가 사용하던 네일이라든지 침구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뜨거운 물로 10에서 20분간 세탁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건조하고 그리고 3일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세탁이 어려울 때는 보통 3일간 햇볕에 널어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거나 다리미로 다리도록 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우리 기침할 때는 이제 뭐 이게 보편화됐죠. 어떻게 코와 입을 휴지나 수건으로 가리도록 하고 휴지라든지 손수건 같은 게 없을 때는 소매로 가리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머리니 같은 경우는 같이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머리니와 관련된 샴푸 제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간격으로 자주 감아야 되고 그 대상자가 사용했던 베개라든지 모자 등은 뜨거운 물로 세탁한 후에 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5번이 되겠네요. 그죠? 네. 감염된 2, 3일간 요양업무를 중단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네. 18번 보시겠습니다. 천식 대상자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은 복식 호흡을 하고 금연, 가벼운 실내 운동,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하고 고양이 목욕시키기. 우리 답이 벌써 나왔네요. 그죠? 고양이 목욕시키기 이게 답일 것 같고 우리 천식이라는 것은 기도의 만성적인 염증성 질환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기관지 벽에 이런 알러지 같은 거 먼지라든지 꽃가루라든지 이런 갑자기 밖에 나가서 차가운 공기에 노출됐을 때 이 기관지 벽이 부종이라든지 기도 협착으로 일으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감인 반응을 일으키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고양이 목욕시키기가 되는 이런 털 같은 것이 이거 기관지를 알러지 같은 걸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증상 같은 거 보면 여기서 쌕쌕거리죠. 호흡이 그 다음에 기침을 하고 그리고 호흡곤란을 호소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점액 분비량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런 비염 같은 것들이 하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것은 먼지라든지 아니면 담배라든지 곰팡이 같은 걸 피할 수 있도록 하고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 너무 갑자기 추운 곳에 나가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운동 30분 전에
이거 기관지요. 4번에 있는 기관지 확장제 같은 거 투여를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친구류는 이제 뜨거운 물로 세탁해서 거기에 있는 진먼지기 같은 거, 진먼지, 진드기 같은 거, 이불에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세탁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방접종 폐렴구균 같은 백신을 갖다가 65세 이상 됐을 때 1회 정도 접종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5번이 답이 될 것 같네요. 네. 그 다음 19번 대상자가 변비가 있다고 할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이라고 했네요. 하재를 준다. 그리고 자약을 넣어준다. 그 다음에 글리세린으로 간장을 해준다. 그리고 식사량을 줄여서 제공한다. 변이가 생긴 즉시 화장실에 가게 한다 라고 했는데 하재라든지 자약이라든지 글리세린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예, 처방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되고요. 우리가 식사량을 줄여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뭐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우리 섬유질 같은 거, 그죠? 음식 같은 식물성 식이섬유를 준다든지 아니면 유산균 같은 거 포함된 음식물을 준다든지 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고요. 별 문제가 없다면은 뭐 물을 제한하는 그런 질환을 가지고 기저질환이 없다고 하면 다량의 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유 같은 것도 장의 운동량을 높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체조라든지 걷기 운동, 그 다음 복부 마사지는 시계 방향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규칙적으로 배변 습관 갖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변이가 생기면 여기서 즉시 화장실에 가도록 하고 화장실에 찾아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약물 같은 것은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5번이 답이네요. 네. 20번 보시겠습니다. 심장질환은 대상자가 복도를 걷다가 어지럼증 호소할 때 우선적으로 해야 할 행동은 하고 했네요. 네. 따뜻한 물로 꿀을 준다. 바로 그 자리에 앉힌다. 식사를 했는데 확인한다. 도움을 요청하러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간다. 손으로 입을 가리고 숨을 빨리 쉬라고 한다. 이건 뭘까요? 우리 여기서는 바로 그 자리에 앉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응급에 대해서 처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나서 앉은 다음에 대상자 확인을 하고 나서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 앉도록 한다. 라가 답이 되겠네요. 네. (21번) 하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대상자의 만성 통증 완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비타민C를 섭취를 늘린다. 매일 등산을 한다. 규칙적으로 수영을 한다. 고섬유질 식이를 섭취한다. 체중을 늘린다. 여기서는 뭘까요? 답이 3이겠네요. 그죠? 3번이겠네요. 네. 그래서 규칙적으로 수영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죠. 네.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수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비만이 있다고 하면은 관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체중 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뭐 체조라든지 스트레칭 같은 거 그 다음에 걷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관절염에는 수영이 가장 좋을 수 있고요. 그리고 통증이 악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절 운동을 자주 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3번이고 비타민C를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죠? 우리 철분 결핍, 철분 제제를 같이 할 때는 비타민C하고 같이 섭취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철분의 흡수력을 좋아진다고 했습니다. 이거와 같이 우리가 같이 외워줘야 할 게 칼슘하고 또 뭐가 있었죠? 는 비타민 D하고 비타민 D하고 같이 흡수를 하게 되면 칼슘의 흡수력이 놓아지고 네,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규칙적으로 수영을 한다. 답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피부 건조증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피부 건조증 실내 습도를 20% 정도 유지한다. 그리고 모직물로 만들어진 의복을 입힌다. 실내 온도를 30도씨 이상으로 유지한다. 때를 자주 밀어 피부를 청결하게 한다. 샤워 후에 물기가 남아있을 때 보습제를 바른다. 실내 습도는 우리가 가장 쾌적한 습도가 40에서 60% 정도가 좋고요. 20% 정도면 굉장히 건조합니다. 더 피부 상태를 더 건조하게 만들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실내 온도가 30도씨 이상이면 굉장히 더운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더 가렵습니다.
피부에 가려움증을 더 유발할 수가 있고 의복 같은 건 면직물이 가장 좋죠. 예, 그래서 문지르고 그리고 때를 자주 밀는 게 아니라 물기를 문지르지 않고 두드려서 말릴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물하고 순한 비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축축할 때 보습제를 발라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남아있을 때 물기 보습제를 발라준다. 이게 답이 되겠네요. 네. 23번 보겠습니다. 뇌에 혈액 공급을 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우리 이것이 뭘까요? 뇌졸중이죠. 네. 그래서 1번은 전신성 스포. 이거 아니죠. 묽은 혈변, 관절 부위의 통증, 몸의 균형 감각을 상실한다. 가래가 나오는 기침. 답은 뭐예요? 균형 감각 상실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답은 4번인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만약 이제 재가를 방문하고 할 때 대상자의 증상이 나타났을 때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 패스트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패스트에서 F는 페이스입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보러 갔는데 얼굴이 비대칭으로 해서 한쪽은 잘 말할 때 움직이는데 한쪽이 움직이지 않고 무감각이고 웃어도 한쪽은 얼굴이 주름이 지는데 이쪽이 안 움직인다. 얼굴이 비대칭일 때 이때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여기서 A라는 것은 암입니다. 그래서 대상자한테 팔 좀 들어보세요 했는데 한쪽은 잘 듣는데 한쪽은 힘이 없어서 못 듣는다든지 그리고 양쪽 손을 잡으라고 했는데 꼭 접으세요 했는데 한쪽은 잘 쥐는데 한쪽은 힘이 안 간다든지 해서 이렇게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피치, S는 스피치인데 말을 할 때 어눌합니다. 예, 대상자가 말을 어눌하게 할 때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타임은 여기서는 시간입니다. 바로 발견하면 바로 4시간 안에 진단과 함께 치료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증상에 나타나면 바로 센터에 연락해서 응급조치 어떤 식으로 지시를 받고 119에 연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몸의 균형 감각 상실, 네, 그것을 인해서 우리가 뇌졸중에 오셨구나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24번 보시겠습니다. 알츠하이머 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초기부터 가족을 못 알아본다. 초기에는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초기부터 장기 기억력을 저하가 나타난다. 말기에는 언어적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말기에는 과거의 힌트에 대해 힌트를 주면 기억해낸다. 우리 치매죠. 치매의 초기에는 보통 가족이나 동료들이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혼자 지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고요. 그리고 물건을 자주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고 그리고 전화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고 반복해서 질문하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 물건을 잃어버리고 남이 훔쳐갔다 의심할 수 있을 거예요. 네, 망상이 나타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중기 같은 경우는 최근 기억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과거의 기억 부분적으로 상실하고요. 그리고 이때는 도움 없이는 혼자 지낼 수 없는 수준이 되고 그리고 주소라든지 전화번호 가까운 가족 이름들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집 주변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배회할 수 있고요. 그리고 쓸모없는 물건들을 모아뒀다가 쌌다 풀었다 하는 것 정도 나타나고 그리고 말기에는 거의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없고요. 그리고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하고 그리고 판단을 하거나 지시에 따르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 소리를 지른다든지 대변을 만진다든지 이런 심한 문제 행동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게 말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초기에는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네, 가족을 못 알아본다는 건 이제 중기 정도 되겠죠. 네, 중기 정도 이제 기억도 못하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답은 2번이고 장기 기억력이 저하되어 나타난다가 아니죠. 네, 그 다음에 말기에는 언어적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는 경우죠. 그리고 과거에 힌트를 주면 기억을 내는다. 이거는 뭐 초기 정도? 그 정도로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노인의 우울증 특징으로 옳은 것은 밤에 숙면을 취한다. 증상이 명확하게 나타난다. 주변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다. 친근한 물건에 대해 애착이 증가한다. 그리고 두통이나 소화불량은 신체의 증상을 호소한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뭐냐면 우리 우울증하고 치매 비교하는 거하고
우울증하고 선망하고 비교하는 거, 그 박스에 있죠. 교과서, 교재. 그래서 그거 꼭 알아두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쉽게, 스스로 자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뭐 갱년기 증상으로 보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놓칠 수가 있는데 이걸 빨리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보통 불면을 호소하거나 너무 과도하게 수면을 주무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매사에 관심이 없습니다. 흥미라든지 뭐 즐거운 거, 동기도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식욕 변화, 체중 변화 같은 것도 나타나고요. 그리고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무기력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초조하거나 두통이나 소화불량 같은 신체 증상을 호소한다. 네. 그 다음에 26번 노화로 인한 내분비의 변화로 오른 것은 내분비 질환에서 가장 대표적인데 당뇨가 있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그걸 보면은 우리가 보통 내분비계 포도당이라든지 인슐린 같은 것들이 감소가 되겠죠. 네, 떨어지겠죠. 네, 우리 신체 기능이 저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복 시 혈당이 상승한다든지 아니면은 갑상선 호르몬 분비량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기초 대사율도 감소되기 때문에 이런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그럼 한번 볼까요? 기초 대사율이 감소한다. 네, 맞네요. 이게 답이.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감소하니가 아니라 뭐 증가하겠죠. 예, 우리 이런 신체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인슐린 분비량이 증가가 아니라 감소로 인해서 우리 혈당이 높아진다든지 갑상선 호르몬의 분비량이 증가가 아니라 감소입니다. 그리고 포도당 대사 능량이 증가가 아니라 감소로 인해서 뭐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1번이 되겠네요. 네. 27번 하시겠습니다. 식사를 도울 때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도록 권장해야 하는 질환은 방광염, 만성신부전증, 간경화증, 신부전증, 신부전증이죠. 폐부종. 우리 방광염을 제외한 4가지 질환 지금 나왔는데 다 수분을 제한해야 됩니다. 만성신부전증은 우리 신장기능 속에 수분 같은 거 많이 하면 부종이 올 수 있고, 간경화증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물을 많이 주게 되면 복수 찰 수 있으니까요. 신부전증 심장이 부담이 되고, 폐부종 같은 경우는 물을 많이 하면 폐 쪽으로 물이 찰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다 물을 제한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방광염 같은 경우는 뭐예요? 우리가 수분 같은 거 그래서 물을 많이 섭취해서 적어도 2000에서 3000cc 정도 별 문제가 없다면은 해서 방광에 있는 세균이 소변으로 다 씻어낼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방광염 수분을 많이 섭취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1번이 답이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 시설 대상자의 숙면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시원한 콜라를 제공한다. 수면제를 장기간 복용하게 한다. 그리고 취침제를 고강도 운동을 하게 한다. 옆 대상자가 코를 골면 다른 방으로 옮겨준다.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하면 텔레비전을 시청하게 한다. 여기서는 뭐 콜라 같은 거 카페인 들어있죠. 안 되죠. 그리고 장기간 수면제 같은 거 장기간 복용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취침제를 고강도 음식을 하면은 뭐 엔돌핀이 더 해가지고 더 각성하게 되기 때문에 안 되고, 그리고 이게 답이 4번이 되겠네요. 코를 골면 다른 방으로 옮겨주는 거 맞고, 잠이 오면서 텔레비전 시청하게 되면 안 되죠. 더 각성할 수 있으니까 답은 여기서 4번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그리고 그 외에도 기상이라든지 취침 시간을 일정하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금주와 금연을 하게 하고요. 저녁에는 너무 과식하지 않도록 하고, 잠이 안 오는 경우 우리가 따뜻한 우유 같은 걸 드시게 한다든지, 그리고 취침 전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일을 하지 않고, 그리고 매일 규칙적으로 적절한 양의 운동을 하게 하고, 그리고 낮 시간에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겠죠. 네. 그 다음에 29번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상비약은 혈압 강화제, 이뇨제, 수면제, 해열진통제, 항생제, 우리가 해열진통제라든지 아니면 감기약 같은 경우 소화제, 뭐 우리 어디 쓰시다고 해서 파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근육이완제 같은 거, 파스 같은 것을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압 강화제라는 이뇨제, 수면제, 항생제 같은 처방이 필요한 약물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혈중 산소량이 증가한다. 후각과 미각이 향상된다. 성기능이 향상된다. 간접 흡연 시 폐활량이 증가한다.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
당연히 혈중 산소량이 감소할 것이고요. 그리고 뭐 후각과 미각이 뭐 향상된다? 이거는 뭐 근거가 없는 얘기죠. 예, 성기능이 감소되겠죠. 그리고 간접 흡연 시 폐활량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간접 흡연에도 똑같이 직접 흡연하는 거랑 같이 영향을 준다고 했습니다. 폐활량이 당연히 감소할 것이고, 그리고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그쵸, 혈관을 수축해서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이 되고요. 예. 그래서 오늘은 30번까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 연결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